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학기 JJ 글로벌 멘토링에 참여해주신 모든 멘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일하고 있는 구나연입니다. 여러분들께 멘토링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이제 여러분들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들어서 유익하고 성공적인 멘토링 활동을 이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JJ 글로벌 멘토링 매뉴얼 책자가 있어요. 다들 보이시죠? 이 멘토링 매뉴얼 책자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멘토링 활동에 가실 때 한 권씩 나눠드릴 거예요. 한 팀당 한 권씩 나눠드릴 거예요. 한 팀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인 멘토 한 명,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한 명, 이렇게 1대1로 한 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팀당 매뉴얼 책자를 딱 한 개씩만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 책자를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부분 작성해 줘야 할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멘토가 주가 돼서 잘 작성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멘토링 활동은 무엇인가? 멘토링 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멘토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한번 이 멘토링 활동이 무엇인지, 멘토링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멘토링 활동은 한국어 향상,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향상 및 학교 생활 정착을 돕는 활동입니다. 우리 전주대학교에 이제 여러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요. 저희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이에요. 이제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멘토링을 진행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좀 짜증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 생활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친구도 사귀고 한국어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취지를 늘 기억을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열심히 천천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번역기, 팝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멘토링 활동의 취지를 생각하시고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늘려서 그리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잘 인내하시고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활동 시간을 먼저 볼게요. 활동 시간. 3월 28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즉 다음 주부터 멘토링 활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3일 금요일 날 끝나요. 총 10주 중에서 8주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8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한 주에 2번을 만나는 거예요. 한 주에 일주일에 2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번 만날 때마다 2시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총 4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죠. 이해 갔죠? 근데 왜 10주 중에서 8주를 완성해야 해요? 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10주 중에 8주 이상을 완성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급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수업에 오기가 힘들다. 라든가 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 이제 멘토링보다는 이제 시험 공부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10주의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그 시험 기간 때는 한 주씩 건너뛰고 이제 멘토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있거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이제 한 주씩 띄어서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최종적으로 8주 이상을 완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멘토 장학금 지급 지급이 또 달라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0시간 이상을 한다. 그러면 30만 원을 받고요. 30시간 미만을 한다. 25만 원. 20시간 미만이다. 그러면 15만 원. 25시간 미만이다. 그러면 15만 원. 20시간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10만 원. 그 다음에 15시간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장학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 장학금을 온전히 30만 원을 다 받으시고 싶다면 30시간 이상을 잘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시간을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유학생 서비스 센터 멘토링 활동이 진행되는 장소에 가시면은 저희가 지문 등록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링 활동 시작하기 전에 지문 등록을 하시고 멘토링 활동이 끝나고 나서 또 지문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사이에 있는 시간을 저희가 활동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활동 시간 체크 방법. 자, 시작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나, 종료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작 시간은 멘토 또는 멘티 중 늦게 도착한 사람을 기준으로 시간을 인정합니다. 선생님, 저 한국 학생 멘토가 장학금을 받으니까 제 시간만 기록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대답은 안 됩니다. 멘토, 멘티 둘 다 지문 등록이 찍힌 그 공통된 시간을 저희가 이제 활동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 시간 같은 경우는 둘 다. 예를 들면은 이제 활동 시간이 10시부터 뭐 12시까지예요. 근데 멘토는 10시에 왔어요. 그 다음에 멘티는 10시 반에 왔어요. 그럼 시작 시간은 10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30시간 있잖아요. 30시간은, 아니 30분. 나머지 이제 30분은 이제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종료 시간은 이제 멘토는 12시에 갔어요. 근데 멘티가 일이 있어서 11시 반에 갔어요. 그러면은 종료 시간이 11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머지 30분을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멘토분이 장학금을 온전하게 잘 받으시려면 이제 우리 멘티 학생들의 이제 지문 등록 시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활동이기 전날에 우리 몇 시에 10시에
멘토링 활동이 있으니까 늦지 말고 오세요 라고 문자를 하나씩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시간에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문 등록을 까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문 등록을 잘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멘토분들께서 책임지고 멘토 멘티 시간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이제 온전한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참 그 장학금은 우리 한국인 멘토분들만 받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 멘티 학생들은 그냥 공부만 하는 것뿐이지 장학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에 관련된 시간 체크는 이제 멘토분들께서 책임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멘토링 활동 시간을 변경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변경 가능할까요? 대답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시간 변경 사유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시간 변경 사유서는 이제 멘토링 활동 장소에 저희가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시간 변경 사유서를 다 쓴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만 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멘토, 멘티 모두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모두가 동의할 때 그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타당한 이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그 공휴일이에요. 멘토링 활동 시간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 변경해야 돼요. 그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면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일주일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멘토링을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반드시 그 상황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그 주에 못한 멘토링 시간은 융통성 있게 한번 조정해 볼 수 있어요. 이건 특별 상황이니까요. 이 특별 상황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멘토링을 2회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2회를 초과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특별한 상황일 경우 시간을 변경해서 2회를 초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타 다른 상황에서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몰아서 활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건 불가능해요. 저희가 멘토링 활동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정말 규칙성 있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지 멘토링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한 번에 몰아서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간 변경을 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규칙적으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장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멘토링 활동 장소는 유학생 서비스 센터입니다. 유학생 서비스 센터가 어디냐면 그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옆에 스타센터 건물이 있어요. 스타센터 안에 뭐 카페 ING 카페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 이제 푸드코트 있잖아요. 그쪽 그 같은 층에 유학생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학생 서비스 센터인데 조금 더 넓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학생 서비스 센터 안 유학생 서비스 센터 밖에 유학생 라운지가 있고요. 거기 카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좀 자유롭게 날씨 더 좋은데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유학생 서비스 센터에 있는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멘토링 진행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멘토링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이제 여러분들께 이미 이제 멘토, 멘티, 를 다 이제 배정을 해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는 처음으로 멘토, 멘티가 만나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출결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문 등록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주말에 잘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카톡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멘토링에 관련된 모든 이런 안내사항이라든가 공지사항은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할 테니까 이제 카톡방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멘티 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이제 방안들을 구축을 할 거예요. 방법들을 구축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학생들이 잘 사용하는 위챗을 통해서 연락을 구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SNS라든가 핸드폰 번호를 공유해서 문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서로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한 10분, 뭐 20분 늦을 때가 있어요. 뭐 차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는 미리 본인들의 멘티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멘티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미안한데 나 10분 늦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서로가 이제 약속 시간을 안 지켜요. 연락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정이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공부도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또 이제 영향이 끼쳐지냐?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서로가 감정이 안 좋아진다던가 멘토도 그렇고 멘티도 마찬가지고 감정이 안 좋아지면은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멘토링 활동이 소홀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멘토링 시간이 안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멘토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도 오게 돼요. 그 말은 멘토링 그 팀이 깨진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정해진 약속 시간을 잘 지키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늦게 된다면은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해주시고,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존중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이 뒤쪽에 가면은 매뉴얼 책자 뒤쪽에 가면은 첫 만남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만남 때. 첫 만남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되게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첫 만남 때 해야 할 샘플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호칭 정하기, 어떻게 부를 것인지, 그다음에 연락처 공유하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가시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가 있어요. 이름, 국적,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학과. 한국에 왜 왔니? 한국에 무엇 때문에 왔니?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이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확대돼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첫 만남 때는 서로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첫 시간에 해야 할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을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첫 만남 때 할 것 중에 하나가 주차별 활동 계획 세우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멘토링 활동의 최대 장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멘토링 활동의 최대 장점은 1대1 맞춤식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그 멘티분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과 그다음에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모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멘티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8주 동안에 무슨 공부를 하고 싶은지 멘티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이 8주라는 시간이 짧다면은 짧고 길다면은 정말 그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에 공부해야 될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논의를 해서 8주를 진행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8주가 진행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 이제 저희 멘티들한테도 이미 사전에 이제 공지가 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본인들이 이제 배우고 싶은 부분, 그다음에 보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인지를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을 첫 번째 만났을 때 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짜 주셔서 이렇게 앞으로 8주를 계획성 있게 해 나가야 조금 더 의미 있고 정말 풍성한 멘토링 활동이 진행될 수 있겠죠. 이게 그 멘티 분들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 있긴 하지만 이제 한국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을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말하기 실력 향상이죠.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토익을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이 학생들도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한국어 능력 그 시험이 토픽이에요. 토픽을 반드시 따야만이 졸업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PPT 발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스킬이라든가 이제 준비하는 거 도와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논문 같은 거 대학원 학생들은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이런 논문 같은 거를 함께 뭐 읽어주고 논문 찾는 것도 좀 도와주고 자료 찾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멘티들이 잘 모른다 그럼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것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첫 시간에 해야 할 활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 여러분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주차 그 다섯 번째 만남 때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정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교내시설 안내입니다. 교내시설 투어인 거예요. 저희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그 교내 시설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정말 우리 학교에 좋은 시설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학생회관 2층에 가면 보건소가 있잖아요. 아플 때마다 얼마든지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데 보건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성적표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들 성적
그 발급하는 거, 그런 성적 발급하는 거 이런 것, 그 성적 그 표 발급하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도서관 가서 이제 책 빌리는 거, 책 반납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책을 신청하는 거, 주문하는 거, 그다음에 도서관에 있는 자료 있잖아요. 자리 예약하는 방법. 그다음에 도서관 가면은 그 이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이제 3층 정도에 가면은 이제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빌려서 영화까지도 시청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멘토분들께서 사전에 좀 공부를 해주시고 찾아주시고 나서 좋은 부분, 좋은 곳이 있다. 꼭 공유해주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3주차 5회 때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교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 반드시 지문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끝날 때도 지문 등록을 찍고 이제 끝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4주차 때는 이제 문화 체험을 계획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번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만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답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때 문화체험을 갈 때는 이제 교내가 아니라 교외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접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직접 나가서 좀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편한 장소에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험이 진행되는 기간은 그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예요. 이것은 이제 교외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특별 특별 케이스입니다. 특별 케이스로 이때는 한 번만 만날 거예요. 이 주 때는 한 번만 만날 거예요. 한 번을 만나는데 한 번에 4시간을 만날 거예요. 아무래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야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 한 번에 4시간을 만날 거고 그다음에 학교에 와서 지문 등록할 필요 없고요. 그럼 그 말은 유학생 서비스센터에 올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문화체험이 4주차잖아요. 3주차 때 이 3주차 때 저희가 그 문화체험 갔다 온 것들을 쓰는 양식서를 올릴 거예요. 문화체험에 관련된 그런 양식지를 올릴 거예요. 양식지를 국제기록원 전주대학교 국제기록원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건데 이제 그때 확인하시고 그것을 미리 이렇게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이제 언제 어디를 갈 것인지를 적어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사진을 첨부하는 란이 있어요. 사진 첨부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멘토 얼굴, 멘티 얼굴, 어디를 갔는지까지도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것을 같이 첨부를 했을 때 저희가 그 4주차 활동 시간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활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한 사람에게 15,000원씩이면 좀 한 팀당 3만 원이 되겠죠. 3만 원을 지급을 해드릴 테니 이제 3만 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비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약간의 밥을 먹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잘 사용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문화체험이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줄게요. 한옥마을에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전주 한옥마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뭐 경기전이랑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때는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뭐 법교 구경을 간다든가 같이 등산을 간다든가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같이 이제 식사 한 끼를 하면 돼요. 식사 한 끼.
근데 식사를 한 끼를 한다는 것은 그냥 뭐 햄버거 먹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문화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주라고 하면 전주 비빔밥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 전주에는 비빔밥이 유명하다. 그리고 비빔밥을 먹으면서 그런 경험담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 보면은 이제 3만 원을 가지고 마트를 가요. 그래서 재료를 사가지고 직접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한국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 음식을 해서 같이 공유해서 먹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꼭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멘토랑 멘티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제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되 3만 원 이하로 이제 활동비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활동비는 어떻게 사용하냐? 한국인 학생들이 멘토가 먼저 본인 돈으로 3만 원을 써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영수증을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양식지 있잖아요. 문화체험 양식지. 거기다가 그 영수증 있잖아요. 본인들이 보관한 영수증을 같이 붙여서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멘토 장학금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할 거예요. 그때 양식지를 제출을 할 때 한국인 학생들 통장 사본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화체험에 관련된 양식지는 그 다음 주 5주차 때 이제 사무실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주차, 맨 마지막 주차 때 마지막 주차 때는 이제 JJ 글로벌 멘토링 매뉴얼 책자를 최종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도 멘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시간 체크. 지문 등록을 통해서 시간 체크가 잘 되어야 되고요. 3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전액 30만 원 장학금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매뉴얼 책자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멘토들에게만 멘토 장학금이 나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멘토링 최종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다음 멘토링을 할 때 정말 참고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만족도 조사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시면 멘토링 활동 보고서가 있어요. 이 멘토링 매일 활동 보고서가 있어요. 이 매일 활동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매번 만나서 활동을 할 때마다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뒤로 미뤄서 하지 마시고 이 멘토링 활동 시간 내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2시간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2시간을 만나는데 이때 그 맨 마지막 20분을 남겨두고 이 메일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를 무슨 공부를 했는지 이제 멘티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뭐 즐거웠는지, 뭐 아쉬웠다면은 이제 다음에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지, 어떻게 더 이렇게 보강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만났을 때는 무슨 공부를 할 테니 어떤 것들을 준비해 와라든가 아니면은 생각해 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 시간에 이것을 작성을 해주셔야 이제 밀리지 않아야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다든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잘 채워지겠죠. 까먹지 않고. 그리고 이런 멘토링 매뉴얼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 보관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 주의사항. 멘티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활동을 회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멘토링 활동이 지루하다든가 배울 게 없다든가 재미없다든가 이렇게 멘티가 느끼면은 멘티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멘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국 멘토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받으니까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멘티들은 이렇게 장학금 받는 게 없이 그냥 오로지 배우는 목적으로 저희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슬슬 핑계를 대면서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제 멘티들이 안 오게 되면 시간을 채울 수 없죠. 멘토링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멘티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멘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특히 조금 더 재미있게 유익하게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은 우리 멘토한테도 좋고 멘티한테도 좋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들이 장학금 받는 것도 좋고 멘티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좋고 너무나 좋아요. 모든 것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안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가 좀 위험한 시국에서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니까 이제 유학생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때도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이렇게 음료 이런 것도 안 돼요. 음료 마시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물 마시거나 뭐 음식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손소독제가 거기 비치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손소독제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 안전에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코로나로 인한 뭐 발열 증상이라든가 기침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곧바로 유학생 서비스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멘토링 활동을 뭐 쉬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도 그쪽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시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익하고 성공적인 멘토링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추후에 이제 문의사항이 있다면은 유학생 서비스 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든지 아니면은 전화로 이제 문의사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